일요일인데 이게 입장하실 때 뭐 2번 QR코드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의장 저 밖에 센터 밖에서 한번 찍고 들어오실 때도 한번 찍으셨을 텐데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서로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종로 센터장이다, 스타마스터다, 본부장이다 너무 이제 뭐 이렇게 과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본사에서 나온 직원은 아니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애터미 회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22년도가 돼서 이제 41살이 됐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한 지 이제 12년 차가 됐어요. 29살 때부터 애터미를 해서 제가 이 앞에 나온 거는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12년 동안 했으니까 너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 보상 플랜을 좀 설명을 해봐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먼저 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터미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영화 제작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연출 제작 학과를 다니다가 졸업하기 직전에 그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그 선배님께서 그 제작팀에 연출팀이 아니고 실력은 안 돼서 연출팀은 안 되고 제작팀으로 들어와라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꿔놨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영화가 언제 끝날지를 어떻게 알죠? 모르잖아요. 근데 맨발의 기봉이를 몇 개월을 찍었냐면 13개월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죠? 200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월이니까 60만 원, 60만 원, 80만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영화는 뭐였었냐면 가문의 영광 시리즈였어요. 그거는 연봉 30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홍길동의 후예 이렇게 쭉쭉쭉 나갔는데 그 연봉을 그 월급 20만 원, 10몇만 원 받으면서 왜 계속 영화를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그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영화판이 아예 측정이 불가능해요. 다 젊은 사람들이 열정페이를 일하다가 이렇게 잠깐 일하다 사라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일을 했냐면 영화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세, 그 로열티 수입이 되는 분야인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음악을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설 잘 쓰면 인세 받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극장에서 내린 다음에 TV나 케이블이나 우리 OTT, 넷플릭스나 왓챠, 티빙 같은데 요새 뭐 디즈니 플러스도 오픈을 했죠. 이런 데서 틀어줄 때마다 뭘 받죠? 제작사는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작팀에 일하면서 내가 감독이 아니라 한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 프로듀서가 돼봐야겠다 해서 그 영화를 갖다가 제작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제가 영화를 한참 만들고 있을 때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아까 처음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 영화가 지금 끝난 지가 몇 년이 됐냐면 15년이 됐어요. 15년. 근데 작년쯤인가 신현준 씨가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잠깐 그 기봉이 연기를 했던 흉내를 낼 때 이 머리 위에 잠깐 이 자료 화면으로 나갔거든요. 저는 그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대표님 오늘 800만 원 벌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잠깐 몇 초 나가는데도 제작사한테는 반드시 뭘 줘야 되죠? 로얄티라는 거를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각자 자기 분야의 뭐 감독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 이렇게 로얄티를 받는 영화를 제작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 한 편을 제작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구멍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혹시 그냥 보지 않으셨어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00편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편 안 돼요. 근데 전국에 있는 영화사는 수천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운 좋게 좀 대형 영화사에 있어서 매년 영화는 제작을 했지만 엄청난 박봉이었죠. 근데 요새 여러분들 넷플릭스 아시죠? 이 넷플릭스가 영화 인센티브 사업에 굉장히 좀 이렇게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괴물 중에 하나예요. 잠깐 PPT 보여주실까요? 작년에 여러분들 이 드라마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무슨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어요. 이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제작비를 얼마를 들였을까요? 네, 250억입니다. 250억 들였어요. 근데 얼마 벌었죠? 네, 1조 벌었어요. 자, 옛날에는 이 드라마가 하나 대박을 쳤으면 이 제작사가 완전히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차 판권이라든지 뭐 영화, 음악, 그 사운드 트랙에 대한 모든 판권을 제작사가 가져가는데 이 넷플릭스는 1조를 벌어들이고 모든 판권도 누구한테 있죠? 넷플릭스한테 있어요. 자, 그럼 제작사는 얼마 벌었을까요? 네, 25억이에요. 넷플릭스에는 공식이 있어요. 제작비의 10%를 줘요. 제작사한테. 그 얼마? 25억.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배우들의 개런티, 스태프들의 인건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마 10억 정도 만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새 영화하는 사람들이 열정페이로 저처럼 계속 버텼던 사람들이 다 한숨을 쉬고 있어요. 요새는 극장으로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넷플릭스를 봐요. 근데 넷플릭스의 영화를 제작을 해서 넘기면 자기들한테 2차, 3차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영화판에서는 불문율이 있어요. 영화 여러분들 그 OST 아시죠? 그거 음악 감독한테 무조건 그 판권이 그 로얄티가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헐리우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이 250억 안에 다 우리가 준 돈으로 니네가 음악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 판권도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게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공룡이 나타나면서 영화판도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영화하는 분들이 넷플릭스하고는 손잡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하고 손 안 잡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영화를 했을 때 있었던 선배님들이 다 지금 영화사 대표인데 저 이 얘기 해주는 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배우도 돈 못 벌더라고요. 배우도 딱 정해져 있대요. 넷플릭스 규칙이. 그 다음 이 시즌은 개런티에서 몇 프로? 5% 이상은 인상을 못 해요. 근데 여기에서 대박 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작사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갈아치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저 시나리오를 쓴 감독이에요. 감독은 이 시즌 계약을 얼마에 했을까요? 자, 1시즌 제작비가 250억이고 10%, 25억 이 안에 감독 인건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즌 감독 인건비 350억이에요. 350억. 감독 계약비만.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 헐리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잘하는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죠? 몰아주는 시스템이죠. 그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약간 플랫폼 생태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뭐 잘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재앙이 있었어요. 영화판에서는 불문율이 뭐가 있냐면 영화하는 사람들끼리는 사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200만 원 버는 사람들끼리 사귀면 재앙이겠죠. 근데 저는 누구랑 사귀었냐면 촬영팀 막내하고 사귀었어. 걔는 200도 못 벌어, 막내라. 그런데 그냥 조그맣고 귀엽고 이뻐가지고 사귀었는데 더 큰 재앙은 뭐냐면 두 집 다 다단계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집안에 골칫덩이 아버지가 계세요. 17년 반 동안 다단계만 하면서 망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의 아메이라는 회사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그 수능 보는 날에는 몰래 제가 수능 보는 날 충격받을까봐 몰래 비닐하우스로 이사를 간 다음에 수능 끝난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로 오라고 전화를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그 다닐 때 등록금을 피자헛에서 피자 배달하고 아웃백에서 접시 닦기 하면서 제가 등록금을 모았었는데 어느 날 그 등록금 마지막 학기 한 학기를 남겨두고 그 등록금 잠깐만 빌려달래. 그 등록금 한국의 하이리빙이라는 다단계 할 때예요. 잠깐만 쓰고 방학 끝날 때까지 돌려준다고 했는데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줘서 제가 맨발의 개봉이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는 그 비닐하우스도 결국에 웃긴 게 그 교회 장로님이 잠깐 빌려주신 비닐하우스였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됐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남의 비닐하우스를 차 딱지가 붙게끔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다단계 하다가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도 쫓겨나고 다시는 다단계를 안 하겠다는 아버지가 2010년 1월이었어요. 12년 전이죠.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니네 아버지 또 시작했다고 안 하기로 해놓고. 그게 뭐였죠? 애터미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5층이었거든요. 이 건물. 이 5층에다가 100평짜리 사무실을 얻으신 거예요. 애터미. 근데 우리 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쫓겨나서 아버지 친구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 개척교회에 방 한 칸에서 그냥 봉사하면서 그냥 무료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평짜리 센터를 얻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집도 없는 사람이 센터를 먼저 얻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말리러 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해서 제가 막 따졌더니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세요. 야, 애터미가 나쁜 거 얘기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태까지 제가 당했던 거를 쫙 얘기했더니 그건 애터미가 아니잖아 그래요. 애터미가 나쁜 거를 하나라도 얘기를 해서 자기가 답을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만두겠다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그만두게 하겠다. 근데 애터미가 생긴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도 애터미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간 시작이 틀려요. 아랍어로 순수하게 나왔던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말리러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애터미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겪는 과정이 무려 10개월이 넘었었어요. 계속 제가 여기를 나오니까 어느 날 그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죠.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오빠 요새 왜 자꾸 충무로를 안 나가고 종로 3가를 가 그래요. 그래서 헤어질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아니? 요새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시작해서 내가 좀 알아보고 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해맑게 웃으면서 오빠 그거 나쁜 거 아니니까 잘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12년째 아메이 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그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전도현 씨랑 황정민 씨 주연 영화 아세요? 너는 내 운명이었나 봐요. 다단계 할 8조였나 봐. 양가 부모님 이제 상견례를 할 때도 그 장모님께서 먼저 장인어른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매너 있게 상견례 할 때는 서로 상대방의 다단계에 대해서는 비방하지 맙시다 하고 이제 잠실에서 만났어요. 상견례 할 때도 웃겨서 결국에 저희 아버지가 취해서 먼저 아메이를 공격하는 바람에 상견례가 중간에 끝났었어요. 진짜로 그랬었어요. 갑자기 막 그 보상 플랜 비방하시는 바람에.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결론은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러 나왔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초 파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했던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졸면서 들으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중간에 깨셔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 하면 안 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생긴 종이 한 장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잘 만들었나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야, 새해도 되셨고 이게 뭐냐면 별게 아니라 애터미 보상 플랜을 보기 쉽게 했어요. 근데 좀 연세 있으신 분도 많고 하셔서 글자 크게 해서 좀 종이 크게 이거 원래는 A4 용지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다 보셨죠? 끝이에요. 보상 플랜 이거 한 장. 이게 끝이에요. 뭘 1시간 동안 설명하려고 여기를 왔냐면 제가 중학생 때 그 보이스카우트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오리엔티어링 대회라는 거 지도랑 나치판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도의 꼬린 지점은 어디였냐면 어떤 학교의 운동장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똑같은 지도를 갖고 똑같은 나침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끝나는 시간에. 저는 이상한 오키나와의 우치국에 가 있었어 혼자. 그게 무슨 얘기죠? 똑같은 지도랑 똑같이 납침판을 갖더라도 1도만 틀리더라도 정확한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엉뚱한 장소를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침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확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애터미를 경험했던 사람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에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회사 박한길 회장의 CEO, 이 박한길 회장의 마인드하고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이거 막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뭐 난다긴다는 영업을 잘하시거나 보험 안께서 오셔서 저 다 쓴 고배를 마시고 돌아가는 걸 보셨어요. 하지만 평범한 주부도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도 안 해본 회사원들도 애터미에 성공하는 거 많이 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종이 쪼가리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CEO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PPT 전부 다 유튜브 종로센터 가시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이거 찍느라고 다 PPT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이거 찍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 얘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희가 시작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애터미라는 거를 알아듣고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입비가 있어요, 없어요? 가입비가 없어요, 가입비가. 근데 가입이 돼 있길래 제가 속으로 조금 감동했어, 아버지한테. 아, 처음에 사실은 저 가입시킨다 그랬을 때 그 김현숙이라는 분 위에 너를 가입시키려고 그러니까 빨리 주민번호 통장번호를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 가입시키시면 아버지 개인정보 등으로 고소할 거니까 가입시키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한다면 하는 놈인 걸 아니까 아버지가 진짜 나를 가입을 안 시켰어. 근데 가입이 돼 있대. 아, 몰래 가입시켰나 보다 했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 가입시킨 적 없대. 알고 봤더니 이 센터에 정수기를 설치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셨어요. 자동이체가 안 되니까 이분이 부업으로 애터미를 하고 있었나 봐. 센터장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를 잘 되는 쪽에 가입시켰을까요? 잘 안 되는 쪽에 가입시켰을까요? 안 되는 쪽에 가입시킨 거죠. 센터장 아들이니까 센터장이 좀 해주시겠지 했나 봐. 근데 딱 가입을 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아서 들어가니까 좌우에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스폰서를 찾았더니 그분 또 그만두셨대.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애터미는 회원가입을 어떻게 시키나 봤더니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요 두 줄로 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입비 있다 없다? 없어요. 매달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이 뭐냐면 만약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29살에 영화사에서 10몇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던 제가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지금 12년째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사람 인맥을 가입시킨 거는 8명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10일이 아니고 1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명도 가입을 못 시킨 달이 2달이 있었어요.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인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가입시킨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좀 일이 있었어요. 누굴 찾아갔을까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영화판에서 사귀었던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간 거야. 찾아갔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요 치약 가져갔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개발한 치약이라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개발한 치약인데 이거 좀 써주고 여기 뭐 멤버십을 모은다 그래서 거짓말로 가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인증 절차가 없었거든요. 회원 가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을 가입을 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요 네 번째 가입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 현 여자친구였고 지금 제 와이프예요. 근데 아까 뭘 했던 집안이라 그랬죠? 아메이 집안의 딸이라 그랬죠. 종로센터에 왔다가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오빠 계보도 까봐 그런 거예요. 깠어. 근데 같은 영화판이니까 이 두 여자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사귀었던 년들이 내 위에 있어? 당장 저 두 년은 어떻게 해라? 지워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8명이 10개월 만에 몇 명으로 줄어들었죠? 6명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저 여자친구하고 와이프가 돼서 아들, 딸하고 잘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8명이 6명이 됐어도 저는 지금 애터미에서 수당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못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8번째를 누가 가입을 했냐면 저희 외숙모가 가입을 하셨어요. 외숙모는 제가 가입시킨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저를 도와주시려고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외숙모한테 2,900원짜리 이 치약을 주신 거야. 그 대웅이가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라고. 저희 외숙모는 성남에 있는 세이브존이라는 백화점에서 아동복을 10년 넘게 팔고 계셨어요. 근데 한 달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은 13시간씩을 일을 해도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약을 갖다가 조카 도와준다고 팔았는데 제가 외숙모한테 넘길 때는 6,000원에 팔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차액을 날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외숙모가 열심히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7,950원짜리 폼 클렌징도 같이 잘 팔려. 치약을 쓴 사람들이 이 치약 썼더니 이 치약 폼 클렌징도 만드는데 그것도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같이 파는 거예요. 너무 잘 팔리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이거 원가를 좀 알려달래. 자기가 팔고 싶다고. 근데 제가 원가를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주고 몇 달을 버텼어. 그랬더니 외숙모가 이제 화가 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대웅이가 이거 파는 거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죠? 2,900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바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외숙모가 그 다음부터 야 너는 내가 갖다 달라고 할 때 제대로 갖다 주기나 해. 그렇게 된 거예요. 시무룩해져서 이제 치약을 날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치약이 한 달에 외숙모가 600개를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8명은 제가 다 일일이 가입을 시켰죠. 마이오피스에 들어가면 계보도라는 데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숙모가 가입을 시키는데 한 달에 몇 명을 가입시킬까요? 100명을 가입을 시켜. 나는 10개월에 8명인데 외숙모는 100명이야 한 달에. 치약을 600개, 폼클렌징도 말할 수 없게 많이 팔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몰랐던 거예요. 외숙모가 가입시키는 이 100명의 계보도가 제 계보도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보인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 멤버십을 90%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0%를 다 인정을 해주고 외숙모가 일으킨 요 매출, 치약 폼클렌징 매출도 다 내 하위 매출이 어떻더라? 뜨더라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외숙모가 먼저 이 좌우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우리 애터미의 첫 번째 직급 200만 원을 버는 판매사 직급에 저보다도 먼저 도달을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외숙모가 일으킨 매출하고 외숙모가 일으킨 멤버십을 나한테 몇 프로? 100%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나보다 돈을 먼저 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왼쪽을 또 이제 찾기 시작했어. 무료 회원가입이니까. 근데 1년이 넘게 사업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29살짜리가 다단계에서 돈 번다고 하면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만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품이 좋아서 재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언젠가 판매사라는 첫 번째 직급에 도달할 거야. 네가 한 200만 원을 벌어야 그 사람들이 믿고 나올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13개월 정도 걸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13개월이 돼서 200만 원 정도를 애터미에서 꾸준히 받는 그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중요한 건 사업자가 그때도 없었어. 왼쪽에. 거의 1년하고 11개월이 지나서야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 100 몇십 단계를 내려가서. 자,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 100 몇십 단계를 내려가더라도 다 누구 멤버십으로 인정해준다? 내 걸로 인정해준다예요. 근데 이 마지막 멤버십을 제가 찾아냈으면 조금 멋있는 영화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웠어. 이 센터에 누가 연변말을 쓰면서 입구에서 막 이렇게 샬라샬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다 그걸 봤나 봐요. 저 사람 좀 보내라. 뭐 팔러 왔나 보다. 조선족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 꽃바지를 그 레깅스 같은 꽃바지를 입고 꽃에 안경을 낀 아줌마가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청주에 있는 친구가 이 아톰미액이라는 요 제품 지금은 생모단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요거를 그 자기한테 이게 추천을 해줬는데 자기가 베이징 근처에서 1000평짜리 미용실을 한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새는 보이스피싱을 찾아와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근데 저거를 뿌려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한약 냄새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대요. 자기 미용실에다가 좀 갖다 놓고 팔고 싶대. 그런데 샘플로 요거 300개. 그러니까 샘플로 요 300개랑 시멘나이 300개 좀 주문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시멘나이가 폼클렌징이에요. 중국어로. 그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샘플로요? 저희는 외상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돈이 있대요. 얼마니? 바로 결제를 해주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태도가? 여러분 갤럭시 그 폴더 아시죠? 그것처럼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다시 제 정식으로 명함을 드리면서. 이분이 결제를 하시고 한 3일 있다 찾아온다 그래서 제가 이분 옆으로 뭐 교회 권사님들께 가입을 시켜서 수당까지 맞게 해드렸어. 그것도 이분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 가서 다 전달한 다음에 재주문할 때 너한테 연락할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이걸 다 파는 거예요. 300개, 300개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터미가 중국 회원도 받아줬었어요. 신분증하고 통장사본만 보내면. 한 달에 1000명을 가입시키는 거야. 자, 대륙에서 드디어 나왔죠. 우리 외숙모는 한 달에 100명 가입시키는데 여기가 영원한 대실적이 될 줄 알았는데 큰 실적이 될 줄 알았는데 뒤집히는 거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너무 그거를 많이 보내니까 그때는 팩스로 보냈었거든요. 이거를 회사로. 그 회사가 팩스가 마비가 되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냥 우편으로 넌 따로 보내주면 자기가 가입시켜주겠다 하더라고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다시 또 300개 300개를 주문하면서 저한테 중국으로 이번에 좀 넘어와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면 겁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랬냐면 지금 PPT 보시면 그때 이 영화가 딱 나왔어요. 공모자들이라고 조선족 분이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장기 밀매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나 계속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담을 했어. 너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아버지가 야, 너 왼쪽에 그 중국 사람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대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뭐 장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중국 베이징 근처라며. 와, 근데 버스를 탔는데 5시간 반을 가도 도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근처라면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웃으면서 아니 5시간 반은 근처예요.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기차 타고 하루 이틀 가야 중국은 먼 거래. 그리고 자꾸 중간에 휴게실 갈 때마다 닭발 같은 거를 좀 막 먹으라고. 이거 간식이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 먹으면 이게 잠든 사이에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먹었어. 배도 고프지, 막 화장실은 가고 싶지. 결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12년 전에. 11년 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갔다 오고 아버지가 자기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그래서 이 PPT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11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54포짜리 해모임 들고 이렇게 막 그 중국 분들한테 설명하던 모습이에요. 이때 막 빨간색 저렇게 막 환영한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중국 오픈해서 이제 그 센터가 된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재밌는 건 뭐냐면 10년 동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니까 회사가 오픈하는데 한 10년은 걸렸어도 계속 그냥 제품 재구매하면서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만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다 지금 애터미를 하고 계세요. 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들이세요. 두 번째 직급이죠.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오픈했을 때 제가 가서 제가 호텔 빌려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을 때고요. 요거는 말레이시아예요. 히잡 쓰신 분들 보이죠? 저 왼쪽에 보면은 이분이 그때 당시에 그 형제 라인에 제 영어 과외를 해주시던 분이세요. 저 때는 직급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는데 영어를 쓴다 그래서 저 영어 선생님한테 제가 비행기 티켓을 대드릴 테니까 저 통역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말레이시아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 분께서 그 고모 되시는 분이 권경의 그 로얄 마스터신데 갑자기 제가 그때 국장이었거든요. 국장님, 저 국장님 통역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터미 좀 전달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설마 잘 될까 그랬는데 결론은 이분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우버 타고 다니면서 택시기사들한테 소개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에 조금 레벨이 있으신 분을 만났어. 그래서 지금은 말레이시아 시장 덕분에 저 옆에 과외 선생님은 애터미에서 샤론 로즈 마스터, 저랑 그때 당시 국장이 되셨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꽝 됐어, 말레이시아. 근데 내가 비행기 표를 대서 통역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된 거예요. 이거는 태국이에요. 태국 오픈했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뭐 석세스 세미나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제 파트너인데 지금 뭐 한 몇백 명씩 참석을 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태국의 그 변호사 부부신데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모범 사업자라고 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소개를 해준 영상인데 제가 태국말이나 영어나 이런 걸 못해도 중요한 거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내 밑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무심하게 뭐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써져 있을 텐데 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멕시코 오픈했을 때 제사나의 멕시코 파트너들이 나와서 제가 멕시코를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거는 멕시코 시티 근처에 조그마한 센터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오픈 시기에 참석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멕시코 오픈식 때 멕시코 시티의 회장님이 오셔서 제 파트너들이에요. 뒤에 다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한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고 저랑 같이 찍으신 저분은 지금 뭐 멕시코에서 세미나 하면 이제 대표 MC 같은 거를 많이 맡으시나 봐요. 제 파트너예요. 이거는 이제 호주죠. 오페라 하우스 앞에 파트너사님하고 미팅하고 그냥 제가 기념으로 찍은 거고 이거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조금 저한테 아픈 손가락인데 지금 6년 정도 오픈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애터미 제품 좋고 싸니까 전달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개국에 나가 있죠, 애터미가. 자, 이거는 성 바실리스 성당이죠. 우리 테트리스 오락하면 그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러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그 건축물 성당이죠. 저는 뭐 이렇게 러시아 같은 데도 갔을 때 모스크바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파트너분들 만나고 그 붉은 하사로라는 기차가 있어요. 그거 타고 하루 정도 밤 동안에 이제 상트페테부르크까지 가서 거기 아주 멋있는 박물관들이 많거든요. 다빈치 작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구경하고 오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뭐 음식,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역사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12년 동안 갑자기 영화를 하다가 이렇게 바뀐 제 삶의 이런 사진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보여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보상 플랜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다단계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수당을 몇 프로를 줘라? 회사 매출액의 35%를 주게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하나 치약을 팔았다 그러면 350원은 수당을 드려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회사 매출 PB의 70%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헷갈려 하세요. 근데 아까 방금 앞에는 뭐라 그랬죠? 회사 총 매출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 프로로 바꾼 거죠? 회사 매출 PB의 70%로 환산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방문 판매하시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만약에 치약을 하나 팔았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통장에다가 이거에 대한 판매 수당 얼마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비자 그룹을 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팔로 돌아다니시면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써보고 좋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좌우로. 소비자를 무료 회원가입을 시키세요. 그럼 여기에서 일어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를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프로로 해놨다고요? 70%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사 총 매출액의 35%는 회사 총 매출 PB의 70%랑 어떻다? 같다예요. 자, 만약에 회사 총 매출 PB의 80%를 준다 그래도 35%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90%를 준다 그래도 없다 해요. 100%를 준다 그래도 없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산하기 편하게 이거 곱하기 2 하면 70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5% 안에서 준다라는 거,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종이에도 똑같이 있죠. 이거 보니까 수당이 지금 3개가 있어요.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 3가지가 있는데 무슨 수당이 지금 제일 많죠? 후원수당이에요. 그래서 후원수당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후원수당의 회장님의 COE 박한길 회장의 마인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되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할까요? 아까 나를 기준으로 좌우로 간다 그랬죠. 이걸 무슨 구조? 바이너리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입비 진입비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혹시 여기 가입비 나 내고 왔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빨리 112에 신고하세요. 사기당한 거 보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한 단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하신 분들은 저희 무슨 얘기 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바이너리 회사들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에서 끊어요. 3단계. 아니면 뭐 유니레벨 방식, 뭐 이렇게 방식이 다 있어요. 3단계에서 끊은 다음에 요 4단계로 내려갈 때 뭐라 그러죠? 너 처음에 냈던 가입비 한 번 더 내. 그럼 또 밑으로 3단계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또 끊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죠? 3단계까지는 100% 인정을 해줄게요. 6단계까지는 80%. 그 다음 단계는 몇십 프로. 그 다음 단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멤버십을 폭발적으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예요. 자, 무한 누적. 이거는 뭐냐면 내 왼쪽 오른쪽 내가 가입시키지 않은 거, 아까 외숙모 치약 산 것까지 다 어떻게 준 거죠? 나한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원마케팅 충분히 보여드렸죠. 전 세계에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못해도 내 파트너 중에 그 나라 언어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 밑에 지금 정상적으로 법인이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나라 법 중에, 그 해당하는 나라 법 중에 오픈하기 직전에 사전 영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오픈하지 않았어도 미리 가입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내년에 오픈할 몽골 같은 나라예요. 몽골은 지금 가입이 돼요. 그 다음에 유럽. 이틀 전에 유럽의 총괄 법인을 하시는 법인장님께서 종로센터를 방문해 주셨어요. 12월에 유럽 전체가 다 열린대요. 그게 본부가 독일에 있대요. 독일에서 이제 총괄본부가 생기면은 유럽 전체가 어떻게 된다? 한 번에 다 오픈한다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다 가입되는 거 아시죠? 어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죠? 애터미 영국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지금 영국은 정식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다 회원 가입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계보드에. 아시겠죠? 이렇게 글로벌 원마케팅이 된다.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다. 이렇게 수당을 한도 끝도 없이 그럼 매출을 인정해주면은 과부하가 35%가 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속. 자, 이제부터 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거 이제 후원수당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로그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거든요. 들어가시면은 이분의 직급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시고 회원번호는 제가 개인정보라 지웠어요. 이렇게 하이 매출 내역.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제 거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 대용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12월 16일 왼쪽에 422건, 왼쪽 포인트 880만 포인트, 오른쪽 1100만 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전 422건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물건 만약에 판매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422건을 하루에 팔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에서 일어난 게 422건이라는 얘기고, 저거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22건인데 자, 오른쪽 위치, 오른쪽에 있는 회원이고, 날짜, 회원번호 순서, 회원 성명, 포인트 다 실시간으로 정산을 해드려요. 중요한 건 여기 이름 제가 개인정보는 다 지웠지만 여기 보시면 다 지금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라는 거 보이시죠? 한국 사람 이름이 좀 거의 없어요. 오른쪽이 조금 그 중남미 쪽에 계신 분들이 매출이 강하거든요. 포인트를 보시면 어떻죠? 포인트가 다 작아요. 뭐 몇십만 포인트, 몇백만 포인트가 아니라 뭐 몇천 포인트, 몇백 포인트. 제품이 좋고 싸니까 저런 게 누적이 돼서 저한테 수당을 드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나라 이렇게 그림같이 그려져 있는 이름은 태국 사람들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몽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한자죠.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으세요? 네, 중국이에요. 저의 왼쪽에 있죠. 여기 보면 위치가 좌라고 돼 있죠. 중국에 있는 회원들이 뭐 포인트 일으키는 것까지 다 저한테 올라와요. 저 사람들은 저의 존재를 알까요?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서 애텀이라는 정보를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후원수당 간단해요. 44%를 드리는데 7단계로 드려요. 첫 번째 단계 볼까요? 몇십만 포인트라고 돼 있죠? 왼쪽이 30만 포인트, 오른쪽이 30만 포인트가 되면 점수는 15점을 드리고 수당은 얼마를 드립니다? 하루마다 정산을 해줘요. 64,500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저걸 잘못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기준으로 이 첫 번째 사람이 30만이에요?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다 더하는 거라고. 전체 다. 그거 누가 더해주죠? 시스템이 다 더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회사가 다단계 회사라고 속이는 거 아니냐고 1년 동안을 그걸 두들기는 제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 계산기를 다 두들겨. 이게 혹시 몇천 포인트 빼먹는 거 아니냐고. 빼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더해서 30만이 되면은 64,500원이라는 수당을 드리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 파트너 건데 12월 4일 날 보면 왼쪽이 12만 3천 대 오른쪽이 27만 7천이에요. 수당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저거를 야, 너 오늘 수당 못 탔으니까 다 내일 0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열심히 막 사재기를 하시던가 강제로 막 강매를 시키셔야 되죠. 근데 애터미에는 이 박한규 회장님이 이 다음 날로 어떻게 해주게끔 돼 있죠? 2월을 해줄 때는 페널티가 있어요? 없어요. 100% 다 그 다음 날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월 6일로 2월을 해줬죠. 12월 5일 어디 갔어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12월 5일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은 전산이 안 돌아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이동이 됐고 그날 일어난 포인트랑 또 더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뭐가 됐죠? 오른쪽은 30이 넘었는데 왼쪽은 20만 밖에 안 됐어.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어떻게 되죠? 2월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12월 7일 날 드디어 취득 점수 15점 해서 7급 이렇게 수당을 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 2월을 언제까지 해줄까요? 탈 때까지 해줘요. 탈 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여동생이 3년 만에 수당을 탔어요. 저희 아버지를 애터미를 알게 해준 게 저희 애터미를 하게 해준 게 저희 여동생 때문이거든요. 여동생이 친구한테 아이크림하고 에센스 연화를 주문받았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알아보던 과정에서 애터미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오빠 이거 애터미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돈이야? 라고 물어봐서 제가 내가 좀 알려줘야지 하고 계보도 한번 열어봐 하고 이제 하이 매출 좀 한번 보자 그랬어. 근데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10억 대 30이 돼 있는 거예요. 10억 대 30. 3년 만에. 이거 해서 2월이 되다 보니까. 제 여동생은 아버지가 가입을 해달라고 할 때 가입을 해줘서 한 줄이 잘 되어 있는 그 좋은 행운의 케이스였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설명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서 여동생한테 야 너는 나랑 경쟁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애터미 보상 플랜을 잘 공부하고 원래 대학교 졸업할 때 은행에 입사하게 돼 있었는데 과감하게 은행도 입사를 안 하고 애터미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상속이 된다는 걸 읽은 거야. 오빠 알지? 아빠가 애터미 왜 시작했어? 아빠 스피치 들어봤지? 아빠가 스피치 할 때 뭐래? 나 때문에 시작했다고 알아보다가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애터미 아버지 코드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여동생 진짜 애터미를 안 하고 있었어요. 10억이 누적이 되든 30억이 누적이 되든. 근데 제가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가 말을 바꿨어. 내 코드는 무조건 누구 거다? 손자 거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손녀도 아니고 손자 거다. 그러니까 기어 나왔어 다시 애터미를 하러. 지금은 샤론 로전 마스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건 15점이라는 거예요. 점수제인데 우린 저걸 N가라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스톱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수당을 타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애터미는 후원 수당을 아까 몇 프로 준다 그랬죠? 총 매출 PB의 44%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까 제 여동생처럼 10억 대 30만 맞았어. 그럼 나머지 이 2억 얼마 된 포인트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 가져가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이 N가의 개념은 딱 하나예요. 애터미 회원들이 일으킨 모든 포인트는 누구한테 주겠다? 애터미 회원들한테 다 돌려주겠다라는 회장님 마인드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오늘 하루에 애터미 여러분들이 일으킨 전체 포인트가 100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포인트. 그럼 여기에 몇 프로라고 그랬지 아까? 후원수당 44%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44만 포인트가 나오죠. 근데 수당을 맞은 사람들이 15점 맞은 사람도 있고 30점 맞은 사람도 있고 이 구간이 다 있죠. 그 점수 맞은 사람들 거를 다 더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100점이 나왔어. 이걸 나눠요. 그러면 1점당 뭐가 나오죠? 점수당 단가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죠? 44만 나누기 100 하면 얼마 나오죠? 4,400원이 나와요. 그럼 이날의 N가는 얼마다? 4,400원이 되는 거고 아까 30대 30 맞으면 몇 점 준다 그랬죠? 15점 준다 그랬죠? 여기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점도 회사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스톱에 10원짜리 판이 있고 100원짜리 판이 있죠. 똑같은 점수 15점이 났는데 10원짜리 판에서는 얼마 먹는 거죠? 150원 먹는 거죠. 100원짜리 판에선 1,5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판에서 일어난 애터미 회원들이 일으키는 모든 포인트는 누가한테 준다? 회원들한테 주겠다는 게 이 점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럼 후원수당 간단해요. 다 끝났어요. 후원수당 30대 30이 되면 64,500원. 이거를 일요일 빼고 한 달 26일로 하면 167만 7천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어요. 70만 대 70만 30점 12만 9천원 하루에 150 대 150 60점을 드리고 하루에 25만 8천원 240 대 240 38만 7천원 쭉 해서 5천 대 5천 하면 하루에 얼마 주죠? 129만 원을 주고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로 아무리 준다 그래도 하루에 얼마 이상은 못 가져간다?
129만 원 이상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한선이라고 해놨어요. 상한선. 이거에 대한 일화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2013년도였나 유산균 나왔을 때, 애터미에서 유산균이 출시가 됐을 때 하루에 1억 대 1억이 떴어요. 여기 지금 상한선이 얼마라 그랬죠? 5천만 대 5천만인데 따블이 된 거야. 이제 1억 대 1억이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회장님을 좀 만나야겠네 하면서 갔어. 회장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죠? 회장님, 이제 한 150만 원은 좀 주시죠 그랬어요. 이게 129만 원 말고 좀 더 주셔야죠 그랬더니 회장님 뭐라 그래요? 아,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요. 시간이 지났어. 제품이 이제 막 100가지가 돼. 이제 2억 대 2억이 떠. 그러니까 이제 공주 본사로 찾아갔어요. 회장님, 이거 언제 200만 원, 300만 원 더 올려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님 뭐라 그러죠? 난 앞으로 그렇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아직도 모르겠냐고.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회사 매출의 35%에서 줘야 되는데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알아보러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조금 이렇게 언쟁을 높이시다가 회장님이 아니 그냥 은퇴하셔도 돼요. 집 근처 교회 가셔서 전도나 하시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이 받아서 진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아버지랑 초창기 때 시작했던 그 파트너분들이 다 어떻게 하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고맙다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5천 대 5천이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파트너들이. 자기랑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대. 파트너가 스폰서랑 똑같은 수당을 받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최고 직급자들이 아직도 안 나온 거 아세요? 50년, 60년이 된 회사들이 그래요. 왜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 직급자를 만들어서 그래요. 만드니까 50년, 60년이 돼도 계속 최고 직급자가 남아있다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다고요? 상한선이 있어요. 직급도 더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매출액이 막 아무리 떠도 어떻다라는 거죠? 끝이에요, 끝. 그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자, 30만 포인트하고 상한선인 5천만 포인트는 166배 차이예요. 그럼 수당도 몇 배를 줘야 되죠? 166배를 줘야 되는데 수당은 얼마를 줬어요? 20배밖에 안 줬어요. 20배. 이해가 되세요? 자, 원래요. 상한선이 적용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수당을 갖다 그대로 166배를 줬다면 저희 아버지는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1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위에는 박하고 상박, 밑에는 후하다, 하후. 이게 약간 애터미 후원수당의 경영자가 갖고 있는 CEO의 철학이에요. 이거 모르고 그냥 이걸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30대 30만 맞추러 돌아다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CEO의 마인드를 알리면서 같이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들이 소비자 구축을 하는 거랑 전혀 틀리겠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 거 좀 보여드릴까요? 후원수당. 자,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 적용이 된다. 저희 아버지 거 이렇게 여기 이더구라고 써있죠. 여기 12월 16일하고 17일 이틀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반으로 나눴어요. 5,700만이 아니고 5억 7천인데 오른쪽은 17억이에요. 17억. 5억대에 17억이 떴어요. 오른쪽은 중국이 있어서 좀 많아. 그런데 여기에서 인정받는 거는 몇 포인트라고요? 5천 대 5천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N가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8억 대 19억 떴죠. 8억 대 19억이 떴어도 이 사람한테 인정을 해주는 건 얼마다? 5천 대 5천.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애텀이라고 인정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직구수당은 몇 프로 드린다 그랬죠? 20%를 드려요. 20%. 회사 총 매출 PB의 20%를 드리는데 이 직급수당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한 달에 2번 특별 보너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후원수당처럼 2월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건 특별 보너스이기 때문에 보름마다 뭐가 있어요?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급 판매사를 가시면은 한 45만 원 정도를 더 드리는데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나를 기준으로 왼쪽 전체 전 세계 매출액이 1일부터 15일 동안 몇 포인트? 250만 포인트. 오른쪽 전 세계 매출액이 250만 포인트가 되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후원 수당은 몇 번 정도 맞을까요? 8번이죠. 요 250을 30만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8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64,500원 곱하기 8번. 이렇게 한 사람한테 회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45만 원 정도를 더 준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95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요 사이. 근데 이게 며칠 단 받는 거라고요? 15일 동안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16일부터 우리 말일이 한 번 더 있죠. 이때까지 한번 똑같은 매출이 또 떴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받겠죠. 그럼 한 달에 얼마? 200만 원을 받는 게 판매사라는 첫 번째 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렇게 써 있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다음번 직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박한길 회장님은 어떻게 해놨냐면 당신 혼자 돈 벌면 안 된다예요. 왼쪽 오른쪽에 전 세계에 어디서 나와도 상관없다. 당신하고 똑같은 직급자를 몇 명? 왼쪽 오른쪽에 2명씩을 만들면은 당신은 한 직급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스타마스터가 있어요. 저 같은 스타마스터가. 근데 내가 열심히 그분들도 돈을 벌게 해줘서 왼쪽 오른쪽에 2명의 스타마스터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한 직급 더 올라가서 뭐가 되는 거죠? 로얄 마스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급 수당 얼마 받는지를 다 보여드렸죠, 여기. 네, 그 둘둘이 나오면 승급을 하고 보름당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여기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요 직급은 승급을 할 때마다 뭘 주냐면 프로모션을 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일즈 마스터는 프로모션 화장품 한 세트, 해모임 한 세트, 이브닝 한 세트를 주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똑같이 제품에다가 100만 원을 원래 이거 노트북을 줬었는데 노트북을 요새 이제 개인 취향이 다르시니까 사시라고 요새 아예 현금으로 줘요. 그 다음에 샤론 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하고 동남아 여행권 3박 4일 갔다 오시라고 2매를 줘요. 저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를 와이프하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스타마스터. 제가 스타마스터가 됐더니 현금 1,000만 원을 일시분 한 번 주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여행권. 저는 괌을 갔다 왔거든요. 아버지를 모시고 3박 4일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 저희 아버지가 로얄 마스터가 됐더니 여기 보시면은 승용차 렌트비라 그래서 월 100만 원씩이 나오고 현금은 한 번 5천만 원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 동남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 여행권 10박 11일 여행권을 4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후원 활동비는 뭐냐면 저 로얄 마스터를 유지할 때마다 매번 200만 원씩을 더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얼마? 3억.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 10억. 이렇게 돼 있죠. 다 일시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 박스 쳐놨죠, 지금. 이거 뭘까요? 이게 두근두근 하는 거. 유지를 할 때마다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 저희 아버지나 저희 고모 같은 임페리얼 마스터 볼까요? 후원 활동비 얼마? 월 1,000만 원. 오피스텔 개인 사무실 내시라고 오피스텔 월세 250만 원. 개인 비서 월급 얼마? 150만 원. 운전기사 월급 얼마? 200만 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합치면 얼마죠?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임페리얼 마스터를 유지할 때마다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저건 유지할 때마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계속 드린다고요. 1,600만 원을. 그 옆에 크라운 마스터는 후원 활동비 500만 원을 유지할 때마다 계속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중요한 건 20% 중에 10%를 누가 가져가요? 세일즈 마스터죠. 우리 아까 직급수당 몇 프로 드린다 그랬죠? 20%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판매사라는 첫 번째 직급한테 제일 말단이라고 얘기를 한 이 직급자한테 몇 프로? 10%를 준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급 다이아몬드 마스터한테는요 5%를 줘요. 자, 근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CEO의 마인드가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 샤론 로즈 마스터는 몇 프로 준다고 돼 있죠? 2% 주죠. 근데 샤론은 2%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 것도 가져가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5% 것도 같이 가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샤론 로즈 마스터가 가져가는 건 얼마죠? 7%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건. 제가 스타 마스터죠. 저는 여기 보시면은 1.2%라고 돼 있죠.
근데 1.2%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샤론 거 2%하고 다이아몬드 5% 거를 가져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2%를 가져가는 거예요. 대충 눈치채셨나요? 절대로 누구 건 손대지를 못하죠? 이 판매사 10% 거는 손을 못 대게끔 박한길 회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죠? 200만 원을 버는 사람들 건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10%를 딱 떼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200만 원 벌 수 있게끔 줬는데 나머지 직급은 지금 보시면은 다 중복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임페리얼도 10% 가져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 가져가는 거 다 하면 10%예요. 중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근데 누구 건 손을 못 대죠? 판매사 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제일 말단인 판매사하고 제일 높은 임페리얼을 어떻게 해놓는 거죠 지금? 똑같이 두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약간 이 회사의 박한길 CEO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회사를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회사는 어떻죠? 스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백억을 벌어가는 연간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A사의 성공자분들 뭐 한 연간 230억 정도 벌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은 홍보를 하는 마케팅이 있는 반면에 우리 회사는 그렇게 벌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석세스 세미나에 오시면 이거 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대요. 우리 회사는 아까 미국계에 있는 다른 회사처럼 위에 있는 직급을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직급을 만들었죠? 아래 직급을 만들었어요. 전 이게 하나의 좀 엄청난 센세이션인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의 첫 번째 직급은요 얼마죠? 200만 원인데 이제 100만 원 더 낮은 직급을 하나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좌우가 보름에 150대 150.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몇 번이죠? 5번이에요. 그럼 64,500원을 보름에 5번 맞은 사람. 한 30, 한 2만 원 돼요. 32만 원. 이렇게 32만 원 정도 후원 수당을 타는 사람한테 뭘 더 주는 거죠? 20만 원의 직급 수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름에 어떻게 되죠? 보름에 50만 원이니까 한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 더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 이제 부업으로 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 거예요. 이게 틀려요. 60년, 70년이 돼도 도달하지 못하는 최고 직급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낮은 직급을, 더 겸손한 직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만 원 더 벌어가시라고. 50만 원, 보름이나 50만 원에 더 벌어가시라고. 50만 원이면 어떻게 바뀔까요? 애들 좋은 학원비, 저희 애가 태권도 학원 16만 원, 발레 학원 17만 원. 그렇죠? 영어 학원 좀 좋은 데 가면 30몇만 원. 이런 데 애들 학원을 몇 군데를 더 끊어 드릴 수가 있고, 할부로 산다 그러면 남편분 뭐 그랜저 같은 거 뽑아 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가사 도우미를 부른다 그러면 보름에 10번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찬을 바꿔 준다 그러면 소고기 매일 먹을 수 있겠죠. 5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나오는 것보다 50만 원, 100만 원 번다 그래도 아마 애터미 벌떼같이 이제 아랍으로 나오실 거예요. 이게 4월 후반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석세스 세미나까지 꼭 나와주시고요.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제가 내 거지, 내 걸 보고 깜짝 놀랐네. 1,4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5만 원 영화사에서 봤던 사람이, 저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으로 애터미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번다고요? 1,400만 원을 벌고 저희 아버지는 오른쪽에 보면 1,300이 아니라 한 달에 1억 3천을 버는 집안이 됐어요. 네. 요 뒤에는 저희 고모가 강의하시니까요. 똑같은 돈 받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분은 도전하시고요. 참고로 성격이 좀 엄청 무섭다는 거, 네, 그거 하나는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수당은 6% 드리는 데고는 저 같은 센터가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자, 암만 35%를 준다 그래도 회사가 성장을 안 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매출액을 더했을 때 실질적으로 요 공정위 발표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 탑2예요. 우리나라 매출액만 따졌을 때 1등은 아메이고 2등은 애터미. 나머지 회사들은 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 다단계 시장에도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승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이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연금성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거는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생필품이다. 생필품이니까 뭐가 일어나죠? 재구매가 일어난다. 글로벌을 보여드리는 거는 신규 회원이 늘어난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신제품. 지금 400여 가지밖에 안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본 건데, 여러분들 그 애터미 지금 1조 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 매출, 우리 국내에 32개 점포를 갖고 있는 롯데백화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1조예요. 11조. 자, 이마트는요 21조예요. 이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애터미가 1조 지금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백화점 하나 매출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백화점 정도는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몇 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롯데백화점만 따졌을 때 한 10배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수출해서 탑 3억 불 탑을 탔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저희 아버지 로얄 마스터 됐을 때 따라갔어요. 2011년도에.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여기 지금 이때 당시 로얄 마스터 얼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세요? 지금은 김성일 임페리얼님이 되시고, 박용호 임페리얼님 되시고, 홍영구 임페리얼님, 김현숙 임페리얼님, 임점자 단장님, 회장님, 박정수 임페리얼님, 최규정 크라운 마스터님, 임승태 크라운님, 홍영구 크라운님, 저희 아버지 이덕우 임페리얼님이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때 자녀들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 왼쪽에 있는 네 번째가 저예요. 주황색 잠바 입은 애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제 와이프. 저 당시엔 여자친구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비로 결혼할 여자친구 한번 데려와봐 해서 제 와이프는 생전 처음 여권을 만들어서 간 게 유럽 여행이었어요. 결국에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저런 데서 프로포즈를 하면 결혼을 했겠죠.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자녀들이 다 찌들어 보이죠. 근데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재작년에 미국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갔을 때는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스타마스터 이상은 돼서 참석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부모가 한 일을 자녀가 물려받아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이미 수많은 2세, 3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트너분들도 다 이제 멋쟁이가 되셔서 웬만하면 다 턱시도 입고 다니고, 제 아들하고 딸 와이프예요. 아버지 코드를 오빠가 상속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딸은 항상 이렇게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이건 제가 괌 여행 갔을 때 반대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승급 스피치를 하시는데 너무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공해서 자식을 데려가는 것보다 자식이 애터미에 성공해서 나를 데려가 주는 게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는 뭐 제주도에 그냥 여행 갔을 때 스냅 찍은 건데요. 뭐 캠핑 가서 찍은 거고, 일상이 이제 화보예요. 이건 저희 고모세요. 같이 처음에 반대를 하셨는데 이 뒤에 강의를 하실 건데 몇 억 기부했다고 돼 있죠? 저게 좀 사연이 있어요. 아까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얼마 준다고 그랬죠? 10억을 주시는데 정말 저희 가족하고 상의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상의할 필요도 없겠지만 무대에서 받는 즉시 뭘 하신 거죠? 기부를 한다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었어요. 나 한 1억은 떼줄 줄 알았는데 뭐 떼주지도 않고 이제 다 기부를 하셨는데, 회사에서도 감동해서 1억 추가해서 저 사랑의 열매에다가 11억을 기부를 하신 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고모가 애터미에 저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는 뭐 후원수당 지급수당이 제대로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기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매달 1억 얼마씩 계속 나온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정말 기부 왕이세요. 여기 밑에는 이제 제 미국 고모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시고요. 저랑 아버지랑 같이 글로벌 석세스 거기 애터미에 나가서 촬영을 했던 그 영상이고요. 부자가 이제 같이 애터미에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집안이 됐어요. 자, 이제 저희 집안에 또 다른 임페리얼이 나왔거든요. 저희 엄마세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애터미에서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실 때 아버지한테 여보 나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
당신하고 아버지 애들을 위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신학을 다니고 싶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집안의 가장이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50 넘어서 저거 한다 그러면 정신 차려라 그랬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당신도 당신의 멋진 삶을 살라고 밀어줄 테니까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그렇게 시골에 비인가 학교가 많았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러 가니까 비인가라고 없대. 분명히 나왔는데 그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러 갔어.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그랬더니 중학교도 뭐라 그러죠? 비인가 중학교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결국엔 초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그런 학원비나 이런 선생님까지 붙여줘서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검정고시 보시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가셨냐면 광진구에 있는 젊은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장로신학대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장로신학교 졸업하시고 장로신학 대학원까지 나오셔서 작년 10월에 드디어 목사님이 되셨어요. 교회계의 임페리얼은 목사님이죠. 그래서 새로운 임페리얼이 저렇게 목사가 돼서 안수 기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몸짱이 돼서 이제 찍은 거고.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는데 애터미에서 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교하고 뭐 30% 등록금 할인해준다 해서 중국어 문학과를 들어가서 성적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보여드리면 제일 못한 게 A예요. A. 다 A+고 장학금도 25%를 주는데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부모님이 목사님이면 40%를 추가로 또 할인해준대.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의 공짜로 다니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박한길 회장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애터미 최고의 상품, 대만에 있는 한 리더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상품은 해모임입니까? 앱솔루트입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딱 한마디 1초도 안 걸려서 하신 말씀이 애터미의 최고의 상품은 해모임도 아니고 앱솔루트도 아니고 성공자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성공자 한 명이 나왔다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식도 성공을 시키고 와이프도 성공을 시키고 주변에 있는 자기 지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성공을 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비즈니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좀 애터미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년 2020년 3월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작년 2020년 3월 기억하세요? WHO에서 뭘 선언했죠?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죠. 모든 기업의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애플 사과 모양 보이시죠? 애플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42년이에요. 그러면 2조 달러가 걸린 시간 5개월이에요. 단. 언제? 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3월부터 8월까지. 테슬라 아시나요? 테슬라가요. 폭스바겐, 혼다, 도요타, 다임일러. 폭스바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지만 뭐를 갖고 있죠?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렇죠? 벤틀리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동차 회사의 기업 가치보다 테슬라가 저 기간에 더 기업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전자상거래 보급률은 불과 2020년 3월부터 8주 동안 10년치 성장을 할 거를 다 성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거인의 어깨에 타지 않으면은 이 위대한 이게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없다? 전 없다라고 봐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요새 굉장히 많은 그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카카오, 네이버, 쿠팡,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상권들을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장악을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네이버, 카카오. 음식하고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배달의 민족이죠. 자, 이렇게 뭔가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 서민들을 태워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계속 누구랑 싸워야 되죠? 플랫폼 기업들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를 태워주지를 않아.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태워주는 거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애터미예요. 천천히 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가입비 혈관 유지가 없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글로벌 원서버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팔 테니까 어디에 타라고요? 애터미에 올라타세요. 애터미에 올라타세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필이면 이 거인이 다단계라는 똥바가지를 뒤집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애터미라는 거를 통해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멋진 그런 성공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